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주보 모의고사 풀이 할 거고요. 문제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문제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먼저 풀어보고 풀이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요. 풀이 스킬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푸는 요령이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만 풀이를 할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1번은 대인관계 능력이죠. 출제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듈인데, 왜냐하면 이 멤버십 유형 그 이론이 어떻냐면 딱 5개입니다. 자, 오지선다나 사지선다로 출제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요 특징, 각 멤버십 유형에 대한 특징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까지 상황은 괜찮죠. 그런데 단점들이 보이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가족과의 시간을 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의 말을 거스르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능형 조직의 특징입니다. 자, 아이디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신 조직을 위해서 가족의 요구를 양보한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순응형 특징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이걸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5번이 이 멤버십 유형의 특징이죠. 기존의 질서를 따르고 획일적인 태도를 한다, 행동을 한다. 자, 이게 그래서 5번이고요. 요런 이제 요거 멤버십 유형 5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2번도 똑같죠? 2번도 이 대인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한다. 이게 수능형이었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요 유형이 뭐냐면 이상적인 유형인 주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게 이상적인 멤버십이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3번 가보면요. 이거, 자, 명제 문제죠? 제 영상 중에서, 문제 해결 영상 중에서 명제 유형 푸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못 푸시겠다면, 그리고 지금 제가 해드리는 풀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전제가 1이 있고, 전제 2가 비어 있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모든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를 A, 로 두고,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을 B, 다세대를 C로 두면요, 자, 요런 식으로 기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플러스에서 한 개가 명제가 더 있을 때 요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뜻하는 건데, 요거 쉽죠. 제 영상을 보셨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학교가 똑같죠?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C 교집합은 존재합니다. 학교가 똑같은데 벽이 있습니다. 자, A와 C의 교집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다른데 아무것도 없죠. 브릿지도 없고 어시스트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다른데 브릿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다를 때는 어시스트 앞쪽 부분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와 C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다른데 뒤에 벽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A와 C의 교집합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명제 푸는 방법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요거 한 30초? 그 정도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6번을 풀 차례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맞죠? 뭐 여기서 이제 그냥 수치만 표 해석해가지고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죠. 그래서 4번에는 이제 4번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합이라는 용어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보합은 일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인천 지역에 변화가 없죠. 요게 보합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반등 반락은 아시죠? 주식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등,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거, 반락,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반락, 오르다가 꺾이는 거죠. 자, 보통 우리는 요때 팔죠, 맞죠? 그래서 요 정도 용어만 아시면은 5번도 쉽게 풀어내실 수 있고요. 자, 6번. 6번을 보시면은, 이거 보기에 끝자리가 다르니까 약식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약식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억 니은이 평균이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약식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끝자리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기에 있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그 다음에 점체 요걸 갖다가 더해서 지금 지역이 6개니까 6으로 나눈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네, 끝자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약식 계산이 안 통하고 전체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푸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 7번, 8번, 9번이 수합 분석입니다. 자, 수합 분석은 조직위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빈출 유형입니다. 거의 뭐 한 문제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수합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표로 주어져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 요거 있죠, 요거 SO, ST, WO, WT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파악을 해서 이게 SO구나 ST구나 뭐 WT거나 WO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SO, ST, WO, WT의 전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 푸는데 쉽게 풀어낼 수가 있고 시간도 빠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이죠. 기억에 들어갈 말은 지금 ST 전략이니까 ST 전략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답은 옳은 설명이 이거죠.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5번이 되겠죠. 정의만 알면 금방 빨리 풀 수가 있죠. 그리고 SO 전략이 나옵니다. SO 전략이 뭐라 그랬죠?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니까 내용 살펴보시면 이거는 1번이 되겠죠. 정부와의 협력 체계가 강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의 상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기회가 되겠죠. 위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런 이제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와 협력 체계가 이제 강점이죠. 이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봐야 되죠. 그래서 기회는 똑같죠, 맞죠? 기회는 정부 수요가 정책이 증대됐고 그 다음에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SO 전략을 하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있죠, 요거. 일단은 주택금융공사 사례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전략이 두 개가 일치하는 전략인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ST 전략이고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WT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WO 전략이고 자, WO 전략이 아니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무전략이죠. 무전략. 전략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점 극복을 포기한다. 대출 채권자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다. 그럼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건 무전략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WO 전략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ST 전략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과 이 좌우 전략이 알맞는 거는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전략 있죠. 요 전략 각각의 4개의 전략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시험 치러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10번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거 정확하게 요거 바탕으로 이 그래프 바탕으로 이 자료가 작성됐는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 의사소통 문제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 작성된 걸 고른 거죠. 틀린 걸 고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니은과 디귿이 틀렸습니다. 니은은 충원율은 퍼센테이지로 하는데 강원도는 100%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100%고 강원은 그 이상이니까 충원율로 따지면 강원이 제일 높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디귿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가장 큰 거는 충북이 아니죠. 충북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강원. 이 25명이나 초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지금 강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 문제 해결의 탈을 쓴 수리 문제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룹이 3개죠. 27일 당직 서는 사람, 28일 당직 서는 사람, 29일 당직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7일, 28일, 29일을 3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A, B, C, D, E, F, G까지로 구역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7일이죠. 27일과 28일에 모두 당직을 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D 플러스 G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요것만 체크해 놓고 밑으로 가면요. 전체 구역을 다 합치면 총원이 되니까 28명이죠. 그래서 전체 다 더하면은 28명. 그 다음에 27일만 당직 서는 사람이 23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A, D, G, F 4개를 더하면 23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27일 당직 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27일 서는 사람, 28일 서는 사람, 29일 당직 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일만. 그러니까 27일만 당직 서는 건 A죠. 그 다음에 28일만 당직 서는 건 B입니다. 29일만 당직 서는 건 C가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식에다가 A, B, C를 넣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정말 쉬워요. 여기에다가 여기 넣으면 뭐 나옵니까? 지금 E가 없기 때문에 요거 넣으면 E가 나오겠죠. 바로 E는 1 튀어나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위에 넣게 되면 F가 위에 없으니까 F가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F는 7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위에 넣게 되면은 D가 나오겠죠. D는 얼마가 나옵니까? D는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또 이제 요 구해진 걸 요 밑에 식에다가 넣거나 위에 식에 넣게 되면은 G는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뭐죠? DG입니다. DG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D 플러스 G는 8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만 아시면요, 요거는 1분 안에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니까 풀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 12번도 풀이 방법 간단해요. 요게 각 그룹별로 배수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클레이코트 선호팀의 단식 선호, 그 다음에 복식 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코트 선호의 단식 선호와 그 다음에 복식 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놓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A와 B의 회원수가 같죠? 자, 그리고 D를 갖다가 D하고 C 관계도 나옵니다. D하고 C의 관계가 뭐냐면 이 3배라고 그랬죠? 누가 3배? 단식 그룹 회원수가 복식의 3배랍니다. 그러니까 C하고 D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D를 그냥 놓게 되면은 C는 3D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도 있어요. 지금 잔디코트죠. 잔디코트의 단식 선호 그룹수 요거 지금 C죠. C가 클레이코트 선호팀, 단식 선호팀의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로 변환을 하면은 이거는 6D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 둘 다 6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 더하면은 몇 D가 되냐면 16D가 되죠. 16D가 되면 이거 총원수 몇 명입니까? 총원수 32명이죠. 그러니까 32가 되는 거고 D는 몇 명입니까? D는 2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지금 우리는 D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D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한 다음에 배수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한 개로 다 통일시키면은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필셈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푸는 거죠. 13번에 2번이고 14번에 1번입니다. 자, 요거 자료만 자세히 살펴보시고 틀렸다면은 자료 해석이 틀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과 16번, 17번도 마찬가지 그냥 글을 읽고 푸는 문제니까 이것도 정답만 알려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번이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1번입니다. 자, 혹시나 정답이 틀렸거나 이거 왜 정답이지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풀이를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표는 좌우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승무패죠. 승무패. 승무패나 아니면은
그 대상끼리 똑같은 거 좌우 대칭인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대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걸 표로 해석해 보면 경영전략본부가 금융사업본부하고 자산관리본부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풀이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거 가지치기로 푸시면 됩니다. 먼저 라벨링이 필요해요. 얘네들을 갖다가 A, B, C, D, E로 라벨링을 하죠. 그리고 가지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A가 누구한테 주죠? A가 지금 금융사업본부 B, 그 다음에 자산관리본부 C에 줍니다. 그리고요, B는 누구한테 주느냐? B는 아무한테도 안 줍니다. 욕심쟁이죠. 그 다음에 C는 자산관리본부 C는 A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요 D한테 주겠죠. 요렇게 D한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D는 지금 아무한테도 안 주게 됩니다. D 여기 주네요. 자, D가 B한테 줍니다. D가. 자, B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가 누구한테 주느냐? 아이고, 너무 작게 그렸네요. 자, B한테 주고 C한테 주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정보 공유를 가장 많이 하는 팀이 어디인가라고 했죠. 직간접이면은 몇 번을 거쳐도 일단 가기만 하면은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걸을 수 있는 게 B 걸을 수 있습니다. B는 아무한테도 정보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B 걸을 수 있고, 지금 잘 살펴보시면 나가는 놈만 있는 게 있어요. E가 그 케이스죠. E는 나가는 건 있고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공유하더라도 E한테는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E한테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E한테 주게 되면은 모두한테 다 공유가 되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정보 공유를 가장 많이 하는 팀은 E, 기금 사업 운영단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를 쳐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9, 20, 2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문제를 많이 혼란스러워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19, 20,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갈등 증폭 요인이라는 모듈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요게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많이 애매합니다. 사실 이 적대적 행동이나 입장을 고수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서 보통 주어지는 대화 유형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누구 의견보다 제 의견이 더 좋고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끝까지 양보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누구보다 제 의견이 더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 행동이죠, 상대에 대해서. 그래서 적대적 행동 때문에 입장 고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 관여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산업인력공단의 기출 문제라든지 산인공에서 만든 문제라든지 시중의 문제집들도요, 요 감정적 관여 부분을 굉장히 애매합니다. 문제가 보면은 문제가 거의 똑같은데 대화문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는 감정적 관여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관전적 관여가 없다. 어떤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근데 웬만하면은 감정 관여가 있다라고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5번이고요. 애매한 게 이런 거죠. 사람에 따라서 요 정도면은 이거 감정적 관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요거 리을을 봤을 때도 요걸 보면은 확실하게 감정적 관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출제지는 어떠냐면 확실하게 질투나 분노나 나 화났어요, 요걸 표현해야지 감정적 관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그냥 확률상으로 볼 때 감정적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20번을 풀어보게 되면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회의의 진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하고 리을을 봐야 되는데, 기역도 조금 애매하죠. 이게 뭐 따지듯이 말을 하잖아요. 홍보물 사이즈는 배포식인가요? 뭐 무척식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아이디어보다 과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게 비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 아니라 감정적 표현이 맞습니다. 맞죠? 감정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갈등 유형에 따라서 나눌 때 NCS에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간단히 말하면 의견의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기는 의견의 차이죠. 근데 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걸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갈등이 안 되는 거고 기역하고 리을 같은 경우에 갈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충돌이 보이잖아요. 갈등이 이제 갈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죠.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갈등은 조직 내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일어나고 견해의 차이일 뿐이에요. 의견의 차이. 근데 이런 견해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요. 해결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반드시 이게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갈등은 조직을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거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하면요. 무조건 거의 이런 게 답입니다. 갈등이란 건 있을 수 없어. 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오히려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은 절대 발생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어떤 팀장이, 우리 팀에 갈등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돼. 우리 팀에 갈등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딱, 공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 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숨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에서 23번 조직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직 이해가 여러분들의 이 출제 과목 그러니까 이제 응시 과목에 있을 때는 무조건 조직도 보고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2번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직도를 보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실 뭐 조직도 안 보셔도 딱 보면은 여기 금융이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5번 스마트 금융센터는 금융사업본부에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조직이해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직무가 특히나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부터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쫙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직무들이 배치될 수 있는 부서가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요번에 직무 기술서가 여러 장이잖아요. 그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이 직무가 어디에 부서에 배치된다. 요 정도만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는 어디에 배치되는 직무냐면 요거는 금융사업본부의 직무에 금융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내용입니다. 직무 기술서 꼭 보고 가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아마 풀어보셨을 텐데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뭐 놀이기구를 타거나 책상에 의자에 앉거나 이랬을 때 몇 명 앉으면 몇 명 남고 이런 문제인데 간단해요. 지금 6명이 앉았을 때는 6명이 앉을 수 있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으면 9명이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테이블 수를 X로 두면요. 4X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식을 어떻게 잡냐면 몇 명씩 앉았죠? 6명씩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X 적어주고 마이너스 뭐를 해주면요. 뭐를 해주냐면 다 차지 않은 테이블 수를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한 테이블에는 한 명만 앉고 한 테이블은 남았다. 아예 비었다. 이렇게 하면 2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조에는 한 명이 앉게 되었다. 남은 테이블이 없죠? 그러면은 다 차지 않은 테이블은 총 한 개입니다. 이렇게 1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수를 갖다가 더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x 구해주면은 총 테이블 개수가 조가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 테이블 수가 7개니까 총원 수는 계산해 보시면은 4, 7, 28에 9명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하면은 총 37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조 배치를 이렇게 하면은 몇 개를 배치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네, 5개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식 세우는 것만 알고 계시면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30초 만에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같은 경우 요거 착각하면 안 되죠. 대출입니다. 대출. 그래서 대출이자가 가장 낮은 상품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율이 높은 거는 제외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기존에 대출이 없는 상태니까 요거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용자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I은행의 특이사항은 적용이 안 되죠. 200만 원 먼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특이사항 적용이 안 되면 N은행보다 대출이 이율이 높으니까 제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H은행하고 N은행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대출 만기 시 축하금을 30만 원 준답니다. 2억 대출하죠? 2억 대출의 1%면은 얼마죠? 2억 대출의 1%면은 200만 원이고요. 그럼 0.1%면 얼마죠? 0.1%면은 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얼마죠? 0.2%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2년을 갖다가 했을 때 30만 원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산 안 해보더라도 N은행이 유리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시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소거해 나가면서 푸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굳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26번. 자, 가겠습니다. 26번 가면요. 핵심 요지. 핵심 요지는 뭐냐?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논설문은 주장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설명 대상이 들어가면은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이제 하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 주장이 나오죠. 어,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옵니다.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이 주제입니다. 핵심 요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첫하고 글의 처음과 끝을 보고 막 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화 내용인데 대화의 맥락에 맞는 걸 갖다가 집어넣는 거고, 의사원이 힌트를 주죠.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 증대하고 불확실성 증대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그룹에 속하는 말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올라가 보시면요. 여기서 둘째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 그 다음에 셋째가 불확실성 증대.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말하면 되는데,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요건 어디 포함이 되죠? 첫째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맥락이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얘는 을사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 갑자기 뜬금없이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윗글의 주장 뭐였죠? 윗글의 주장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줄여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걸 갖다가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디귿 리을 잘 읽어보시면요. 요거는 순기능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요거 두 개는 공시지가와 이제 실거래가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이 순기능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디귿 리을은 이 사람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하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그냥 표 해석하는 문제니까 29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도 4번이 되겠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30번 같은 경우에 왜 4번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위의 내용과 틀려서 그래요. 지금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로 경기가 호경기로 돌아섰다. 이거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위에 가보시면요. 이미 위에 지금 보시면은 불경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경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겁니다.
자, 그 다음 31번, 32번. 요거 다 계산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출장비가 똑같은 게 요 앞에 세 자리가 똑같으면은 출장비가 똑같겠죠. 근데 상품을 보시면은 이 앞에 번호가 똑같은 것 중에서 이 133번, STM 133번이 제품 가격도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필터 가격도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QDC 중에서는 890이 제품 가격도 낮고 이 필터 가격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 31번, 2번 문제를 풀 때 요 두 가지만 계산해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계산해 보시면은 요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두 개만 계산해 보시면은 31번은 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두 개만 역시나 두 개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상 흐름 요 부분 33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 앞에서는 저축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같은 경우 앞에서 대출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상품이 대출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겠죠, 맞죠? 둘 중 한 개가 틀린 겁니다. 문맥상 안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 기준은 상품에 따라 똑같지만 보통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죠? 다르지만이 돼야 되겠죠. 이 기준은 상품마다 다른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맥상 옳지 않은 거고, 니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같은 경우 이상하죠. 미음 같은 경우 상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조건들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가 옳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에 이거 정답 1번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 이미 1년 8개월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은 대부분은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대출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4개월이 굳이 지나지 않고도 맞죠? 지금도 충분히 이 대출 상품을 대출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겠죠. 자, 그 다음 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 가 보시면요. 자, 요것도 그냥 주택 청약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표 보고 필세 등으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걸리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에 연간 소득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정이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갑이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도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어이구 아무리 읽어봐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없다를 찍기엔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NCS에서 문제라는 건 이거죠. 이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목표치와 그 다음에 현재 상태, 현상이죠. 요거 사이에 갭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갑의 이제 목표는요, 2년간 머무를 전셋집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 청약 당첨 도전입니다. 자, 당첨이 되는 게 아니죠. 도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 도전할 기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보시더라도 이게 요 두 가지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문제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7번 같은 경우에 요거 그냥 푸는 거죠.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뭐 계산 특별히 풀이법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답 이거 2번 아니죠. 2번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특별히 문제 푸는데 이런 스킬이 있는 건 아니고 계산하는 문제는 나중에 하고 위에 표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보기를 먼저 푼다.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견해 분석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셨겠지만 갑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 반대하고 있고요.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제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찬성이죠. 근데 병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해요. 병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폐지가 불가능하지만 감소시켜가면서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반찬성이에요. 반찬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틀렸겠죠? 병원 폐지에 대해서 반대견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소시켜서 없애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반대는 아니에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 지금 갑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발생한다. 전세제도 자체가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전세제도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갑의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39번이에요. 이런 문제 제가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특징이 뭐죠? 문제 특징이 요 발언들이 한 개는 참이고 한 개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죠. 갑이 첫 번째 발언은 O, 두 번째 발언은 X이거나 아니면 갑의 첫 번째 발언이 X이거나 O이거나 요 두 가지 케이스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갑이 만약에 진술이 OX가 되거나 아니면 XO가 되거나 요거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게 이제 오면은 갑이 기획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거짓돼야 되죠. 둘 중 하나는 거짓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을은 총무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갑이 기획이라는 게 확정되니까 요거 진실이죠. 을의 두 번째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기획이 되는 거고요. 을의 병의 두 번째 발언이 진실이 되니까 첫 번째 발언은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재무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 재무가 아니다가 거짓이니까 을의 두 번째 발언 거짓됩니다. 그래서 병은 어떻게 되죠? 병은 재무가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거짓이니까 앞에 건 당연히 진실. 그래서 을은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갑이 기획이기 때문에 정의 두 번째 발은 거짓이죠. 그래서 갑은 인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은 뭐가 되죠? 정은 요거 오니까 정은 재무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요. 갑은 뭐가 되죠? 기획이 되고 을은 총무가 되겠죠. 자, 을은 총무가 아니죠. 을은 인사죠, 인사. 자, 을은 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은 총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은 재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케이스도 해보면 되죠. 이거 제가 그리면서 해서 늦게 푸는 거지 금방 풉니다.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반대 케이스 되면은 이게 을이 총무가 되겠죠. 을이 총무가 되고 갑은 기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거짓되고요. OX가 반대로 나올 겁니다. 갑은 기획이 아니죠.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말은 진실이 되니까 병은 뭐죠? 첫 번째 말은 진실이니까 병은 재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병은 재무니까 요거 진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게 거짓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을은 뭐죠? 을은 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을이 그 병이죠. 병이 재무기 때문에 정이 재무라는 건 거짓이죠. 그러므로 정은 재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의 두 번째 말은 오가 되니까 갑은 뭐가 되죠? 네, 갑은 인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갑은 인사가 되는 거고 을은 총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은 재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은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요.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말하면서 풀어도 이게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분 이내에 이렇게 정리만 두 가지 케이스만 정리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제가 이런 유형도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문제 해결 공략에서 제 영상에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순서 배열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인 거 하나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일단 확정되는 게 이거죠. 1번이 진실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A는 두 번째로 파견 근무를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것만 확정이고 2, 3, 4, 5, 6 이제 번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2번 어떻게 되죠? D는 첫 번째로 파견 다녀온 직원이 아니다라니까 D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C는 마지막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 왔다 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D는 B보다 이전에 갔다 왔다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5번은 E는 A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6번 B는 A보다 먼저 파견 근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놓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힌트가 최소 2개 이상 주어져야 돼요. 3개 또는 2개가 주어져야 되죠.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C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고정시키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2번 발언은 B, D 순서로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D, B 순서로 간다는 얘기죠. 남은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B, D 순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보시면은 거짓이 몇 개? 총 2개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6번이 거짓이고 4번이 O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 B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2번, 6번 2개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는 건 뭐죠? 네 번째로 파견 나간 직원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39번과 40번 푸는 방법은 제 이제 그 NCS 100일 완성 문제 해결 부분 풀 때 스킬 중에 있죠. 설명 중에. 그래서 이 주포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그 영상을 좀 정주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 풀이 방법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정주행 하시고 시험 치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주보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